오늘은 한번 테마주 투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테마주 투자라 함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주가가 호응하는 주식들이라는 정의가 있고, 주식시장에서는 특정한 주제에 의해 관련 종목들이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테마주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테마주는 대북 테마주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정치인 관련해서도 이낙연 테마주, 이재명 테마주 등도 있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관련 정치인 테마주는 늘 있어 왔습니다. 중국과 또는 일본과의 외교 관련 이슈로 인해 생기는 테마주들도 있고, 테마주들은 다양합니다. 그 외에도 가령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 리튬의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리튬 관련 글로벌 기업들과 관련된 리튬 테마주도 있습니다. 보시는 기업들이 대표적인 리튬 관련 글로벌 기업들입니다. 제가 과거 영상에서 소개드렸던 LIT ETF가 리튬 테마주들을 묶어 상장시킨 ETF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테마주 투자의 어두운 면, 즉 위험성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데이터 센터 관련,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테마, 전기차 테마, 수소 테마 등등 다양한 미래 먹거리 산업 관련 테마주들은 그나마 전 좋게 보는데, 미래 먹거리 산업이 아닌 초단기 호재, 일회성적인 이벤트들로 인해 부상하는 테마주들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사례를 들어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테마주로 대북 테마주가 있습니다. 국내 테마주들은 대부분 소형주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초단기적으로 상한가와 하한가를 맞는 변동성이 매우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대표적인 대북 테마주들의 주가 흐름을 보겠습니다. 대북 테마주로 좋은 사람들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처럼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은 모두 대북 테마주로 보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가파른 봉우리가 많습니다. 그만큼 급격한 등락이 많다는 것이고, 이런 종목들을 투자하는 대부분의 투자자, 아니 투기자들은 초단기에 고수익을 얻기 위해 이런 종목에 투자합니다. 보통 몇몇 종목에 몰빵으로 신용까지 땡겨서 레버리지로 투기를 하기 때문엔 초고위험인 경우가 많고, 일반 개인들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이런 종목을 매수하는 개인 투기자들은 정보의 획득 속도가 늦기 때문에 이미 주가가 어깨나 머리에 올라왔을 때 매수할 가능성이 높고, 또는 떨어지는 칼날을 잡고 매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승률이 매우 낮은 도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JST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남북 경협 관련 테마주들을 여러 개 살펴봤는데 대부분 비슷한 수준의 주가를 보여줍니다. 대북 테마주라고 하지만 이게 대북 테마주가 맞는지 안 맞는지도 헷갈리는 자연과 환경 이런 종목도 그렇고, 대북 관련 SOC 사업을 한다고 알려진 푸른 기술이라는 종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했거늘 이건 뭐 깨진 계란을 한 바구니에 넣은 격입니다. 보면 대북 테마주만 몰빵해서 투자하는, 아니 투기하는 투기꾼들을 많이 봅니다. 또 다른 유형의 테마주의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스크팩 관련주입니다. 2018년 5월 기사입니다. 이런 기사를 보고 나도 이제 중국 시장을 바라보고 마스크팩 관련주에 투자해야지 라고 마음먹는 순간 그냥 돈 날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기사가 나왔다는 건 보통 종목이 꼭지점, 즉 칼날이 떨어지기 직전인 경우가 많고, 그게 아니더라도 보통 버블이 이미 끼어 있어서 언젠간 폭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당시에 소개된 3개의 기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콜마홀딩스를 보겠습니다. 불과 5개월 만에 25% 폭등한 주가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2018년 5월 이 기사가 떴을 때 주가가 과연 어느 위치였나 보겠습니다. 4월 27일에 신고가 62,500원을 찍고 5월 10일에 기사가 나왔을 때 주가가 55,500원이었으니 떨어지는 칼날일 때 달콤한 기사가 나온 겁니다. 그럼 5개월 만에 거의 2배 주가가 오른 제이준 코스메틱은 어떤가 보겠습니다. 한국 콜마와 비슷하게 4월 20일에 28,050원이라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최고가를 찍고, 기사가 나온 5월 10일쯤은 엄청난 폭락장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은 그나마 오른 가격이 2,635원인데 주가는 90% 이상 폭락한 동전주 신세가 되었습니다. 뭐 보나마나이긴 한데 제닉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대략 50% 정도의 주가 상승이 같은 5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이 종목 역시 5월 10일 기사 나오기 3개월 전인 2월 2일 최고가를 찍고 약간의 등락이 있은 후에 기사가 나온 5월부터 폭락을 하더니 결국 고점 대비 90% 이상 하락한 동전주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 신문 기사 보고 어설프게 투자해서 돈 날린 투기꾼들이 많을 겁니다. 제가 투자자라고 부르지 않고 투기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투기를 목적으로 종목을 매수했기 때문에 투자자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마스크 관련주를 왜 앞으로도 투자하지 말아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주가가 떨어진 이유가 한국 경제나 세계 경제의 불황으로 인한 한국이나 세계 증시시장의 하락이 원인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기업의 내재 가치는 그대로인데 기업의 외적인 요인으로 기업의 수익률이 일시적으로 악화되어 주가가 떨어지는 하락은 그나마 건강한 하락입니다. 그런데 기업의 기본 가치, 즉 펀더멘털 자체가 떨어져서 기업 주가가 하락한다면 손절을 해서라도 하루빨리 털고 나와야 합니다. 저도 화장품 관련 장사를 해본 사람인지라 싱가포르에 처음
왔을 때 국산 마스크팩의 사업성을 어설프게 본 적이 있습니다. 국내 도매상들도 알고 있었고 싱가포르는 의외로 한국처럼 화장품이나 의약품들에 대해 수입 통관이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고려를 잠깐 했다가 회사 업무도 바쁘고 게을러서 생각을 접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싱가포르에서 한국산 마스크팩 하나에 300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구민분들이면 웬만한 쇼핑몰마다 있는 사진에서 보시는 식의 상설 할인 잡화점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한국산 마스크팩 3개들이에 1 싱가포르 달러이니 사실 장당 300원도 안 하는 겁니다. 물론 브랜드가 중요하지만 브랜드의 마케팅이 동남아까지 유효하지 않다면 브랜드가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리바바에서 대충 보니 도매가가 장당 200원 정도입니다. 물론 구매 수량에 따라 그 이하도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이 말인즉슨 해외 수출을 하는 한국산 마스크팩의 마진은 줄어들었다는 것이고, 이미 2016년도에 중국산 마스크팩의 중국 시장 점유율이 80%를 넘어서 한국산 마스크팩의 점유율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인도, 중동 등의 제3세계의 마스크팩 시장이 점점 더 커진다고 하나, 이를 박리담회로 중국산과 경쟁해야 하는 한국 마스크팩 업체들의 이익이 커진다고 장담하긴 매우 어려운 겁니다. 솔직히 한국산 마스크팩이 중국산 마스크팩보다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월등한 제품성을 지녔다라고 말하기에도 애매하고, 마스크팩의 마켓시어에서 가격이 차지한 요소가 매우 클 겁니다. 그렇다면 마스크팩 관련주에 대해 1도 관심 없는 제가 봐도 한국산 마스크팩 관련 업체들의 기업 펀더멘탈은 영구적으로 손상되었다는 걸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금 전 살펴본 제닉이라는 기업이 이런 단기 순손실을 계속 내고 있는데, 이런 종목이 현재 동전주기 때문에 저가 매수, 가치 투자의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종목을 매수하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실제로 이런 종목도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습니다. 정치인 관련 테마주나 정부 정책 관련 테마주도 사실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럼 이번엔 다른 성격의 테마주를 살펴보겠습니다. 니콜라 종목 관련주를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니콜라 주식은 겨우 3개월 전에 80불 가까이를 찍고 현재 20불 근처를 밑돌고 있는 종목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현재 주가가 20불인 것도 놀랐습니다. 니콜라 종목을 투자한다는 건 니콜라에 대한 기업 분석을 하고 투자한다기보다 그냥 테슬라가 매우 괜찮았으니 막연히 수소경제가 좋아 보이니까 정말 막연한 생각으로 투자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관련주가 아닐 수도 있었는데 니콜라 관련주로 한화와 한화 솔루션이 있었습니다. 덕분에 한화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많았고 이번 달에 엄청난 손실을 봤습니다. 올해 한화 솔루션의 주가를 보면 얼마나 급등을 했는지, 비록 오늘도 상승을 했지만 현재 하락세가 정말 떨어지는 칼날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년간의 주가 흐름을 보면 가치 투자를 할 종목도 아니고 성장주도 아니고 그냥 별로 투자할 만한 종목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니콜라 종목이나 니콜라 관련주를 투자한 분들은 테슬라나 아마존과 같이 미래 성장성을 보고 투자를 한 거지 이건 테마주 투자가 아니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들을 투자한 분들은 막연히 수소경제가 좋아 보이고 여기저기 정부나 언론에서 수소경제 얘기를 하니 그냥 막연히 수소라는 테마가 좋아 보여서 투자한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고 현재 니콜라의 가치는 손상되었다고 보는 편이 맞을 겁니다. 후에 가치를 다시 되찾을지는 몰라도 니콜라 같은 기업이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을 하고 양산 능력을 키우려면 투자금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텐데 한번 신의를 잃은 기업이 어떻게 회복할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오랜 기간 수소차를 개발하고 양산을 한 업력이 있는 현대기아차나 양산 능력과 품질 관리 그리고 하이브리드 기술과 수소 기술에도 세계적으로 앞서 나가는 도요다를 제치고 니콜라라는 기업을 투자한다는 건 사실 상상하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니콜라 같은 주식을 투자하는 서학 개미들을 보고 정말 안타까운 건 단순히 개인의 투자금을 손실 본 것뿐만 아니라 달러의 유출이라는 국부 유출까지 또 기여한다는 점입니다. 제가 미국 주식들을 투자해서 큰 이익을 보는 개인 투자자들을 좋게 보는 건 이는 단순히 개인의 이익을 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의 한국인으로서의 지분을 늘리고 더 나아가 외화벌이와 같은 효과를 주는, 한마디로 국부 증강에 기여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짧게 드리려는 메시지는 테마주에 대한 주의사항이었습니다. 대부분 국내의 이런저런 이슈와 연관된 테마주들은 단타로 들어와서 종목의 급상승으로 인해 단기간에 큰 이익을 보려고 하는 탐욕으로 투자가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령 대북 테마주 같은 경우는 정말 조국 통일의 뜻이 있어서 애국하는 마음으로 대북 기업들 파이팅 하자는 선의로 투자하는 경우보다는 정치적인 상황에 맞게 대북 관련주가 일시적으로 상승할 걸 기대하고 단기간에 큰 돈을 따보자는 생각으로 투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주변에 주식으로 망한다는 사람들 모두 결국 이런저런 이슈에 가볍게 흔들려서 분산 투자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채 탐욕에 휩싸여서 무모한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확신합니다.
분산 투자와 장기 투자, 그리고 기업의 펀더멘털을 보고 투자하는 투자자가 주식으로 패가망신한다는 건 정말 불가능이라고 단언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주식시장에만 투자를 하는 건 정말 위험한 투자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제가 가령 전재산을 걸고 인도네시아 주식시장에 몰빵하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번 양보하여 제가 한국 주식시장에만 몰빵한다고 하면 가령 한국의 30개 우량갭에 투자하는 K탑 30 종목에 장기적으로 투자한다면 이것 때문에 패가망신할 손실이 난다는 건 불가능했을 겁니다. 제가 K탑 30 ETF 광고하는 영상은 아닌데 가령 초록색 그래프는 지난 25년간의 K탑 30 기업 수익률을 보여주고 빨간색은 코스피 수익률을 보여줍니다. 이번 영상은 주식 투자의 기본 마인드 중에 하나로 왜 테마주를 경계해야 하는지, 어떤 경우에 주식으로 망할 수 있는지 몇 가지 테마주 투자의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